천안시가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서도 청년 정책에 공을 들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200억 원 규모의 청년 기금을 조성하고 불당동 청년센터도 곧 문을 엽니다. 당초 6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아산시 청사의회동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철근 품귀 현상에 따라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의 이유로 10월이 넘어서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조치원 복숭아와 배를 테마로 한 보도리파크가 준공됐습니다. 이달 말 조치원 복숭아 축제와 함께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읍면동 열린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서도 청년 정책에 공을 들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200억 원 규모의 청년 기금을 조성하고 불당동 청년센터도 곧 문을 엽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천하제일문화대회. 천안과 아산 두 도시의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행사를 함께 기획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청년정책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단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천안은 6일 발표된 충청남도 청년정책 우수 시군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려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신설돼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둔 천안시 청년 담당관실이 민선 8기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장 올 하반기 20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200억 원 규모의 청년 기금을 조성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5일 불당동 상업지구에는 천안 청년센터 불당 이음이 문을 엽니다. 커뮤니티룸과 스터디 카페,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데 워낙 접근성이 좋아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불당동에 이어 청년 밀집 지역인 두정동과 안서동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200억 원의 청년 기금을 향후 5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과의 소통 공간 조성입니다. 오는 15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 천안청년센터 불당 이음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특화형, 동서 간 균형을 맞춘 청년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도 청년 담당관실이 주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연기군 의회부터 세종시의회 역대 의원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상병헌 의장은 기념사에서 출범 10주년을 계기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유공자 표창에서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지역 주민들과 역대 시의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제4대 세종시의회는 전날 제2부의장의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장의 민주당 임채성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의 민주당 이순열 의원, 교육안전위원장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의 민주당 유인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읍면동 열린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열린 간담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12일 배방읍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울러 열린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각 읍면동의 역점 사업이나 현안 해결이 필요한 곳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초 6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아산시청사 의회동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철근 품귀 현상에 따라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의 이유로 10월이 넘어서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한 아산시청사 의회동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층에는 주차장 55면이 들어설 예정이며 2층과 3층에는 본청 행정 사무공간이, 4층과 5층은 본회의장과 의회 사무국 등 의회에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족했던 사무공간 확보는 물론 단독 의회 공간 확보로 민원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동 입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6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5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산의 남편 주차장 조성공사와 의회동 증축공사가 동시에 착공되면서 주차장 부족 문제 검토와 원활하지 않은 철근 공급,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시청사 의회동 준공 시점을 4개월가량 늦춘 10월 말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우기와 혹서기가 도래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기간 연장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에 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준공 기한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조치원 복숭아와 배를 테마로 한 일명 도돌이파크가 준공됐습니다. 이달 말 조치원 복숭아 축제와 함께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에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 일명 도돌이파크입니다. 지난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1년 9월 착공을 거쳐 1년 9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약 200억 원, 전체 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돌이 체험관을 비롯해 과수 재배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 사계절 화원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복숭아 상자를 형상화한 체험관이 눈에 띄는데 여기엔 복숭아를 테마로 한 놀이시설과 카페, 요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그 공원시설을 만든 것이 농지테마공원이 도돌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올 금년도 6월 중순경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는 지금 7월 29일 그 개장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세종시 대표 농특산물인 복숭아와 배 홍보 공간이자 어린이들에겐 체험 학습장, 시민들에겐 나들이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또 소규모 로컬푸드 직매장 형태의 파머스 마켓이 들어서 농촌과 도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식 개장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동안 축제가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열리고 난 뒤 3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전환돼 열리는 겁니다. 조치원 청춘공원에서 최초로 준공된 도돌이파크가 시민들에게 선보일 막바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종 진단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로써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광역시 중에선 최초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7번째입니다.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의심신고 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의뢰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확진 판정이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의 25%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민간 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해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공공도로 일부를 점용 허가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2020년 25%를 소급 적용해 2021년 도로 점용료를 50%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 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데이터 전문 기업을 매칭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자지도 구축으로 천안 지역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점포 상세 정보 데이터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전자지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제6기 위원은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2023년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편성 규모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 등이며 단순 생활 민원 사업 등 수혜 범위가 일부에 국한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대상에서 세종시가 빠지면서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둘러 규제를 풀거나 청약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부터 적용 중인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발표대로 대구와 대전 등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완전히 빠졌고 이 중 대구의 대부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됐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2가지 규제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은 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선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세종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세종만 규제를 풀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란 겁니다. 전국을 좀 줄여주고 단위적을 좀 늘려줄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전국으로 청약 시장을 확대를 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세종시 청약제도를 정비해 현재 60%에 그치는 세종 시민 우선 당첨 비율을 확대하거나 이참에 전국구 청약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고요. 이 완화 이게 포함이 돼야지만이 세종시 전체 미치는 상권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세종 시민 청약 비율이 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 시절 부동산 트리플 규제 해제를 약속했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장 어떤 행보에 나설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효과적인 전문 기술기능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직업계고 6곳에 학과 개편을 실시합니다. 학과 개편 대상은 천안공업고 도시공간건설과와 건축디자인과, 천안상업고 스마트경영과 등 6개교 9개 학과입니다. 이들 학교는 내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4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아산시가 6개 시립도서관 이용자와 시민 875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도서관별 만족도는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98.5%로 가장 높았고 송곡도서관이 98.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비스 분야별 만족도는 띵동 책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분야 중에서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편 시는 도서관 이용 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 등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아산 인주 일반 산업단지 309 조성 사업이 협의 보상률 저조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건데 오는 9월 재감정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인주 일반 산업단지 309 예정지입니다. 181만여 제곱미터에 6,200여 세대 규모로 민간 기업과 아산시가 8대2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대상지 확보입니다.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보상률은 약 20%에 머물고 있는 상태. 보상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주변 개발 호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논 기준으로 평당 20만 원 초반대의 보상가는 턱없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협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진 상황. 이에 사업 시행자는 보상창구 전담팀과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보상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오는 9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년 9월에 재평가를 충남도 사업시행자 특위조 이진씨 3인 추천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고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2년 처분 개입 및 분양계획 수립을 하고 26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오는 9월 재감정평가에 따라 인주 일반 산업단지 309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되느냐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신정 호수공원 물놀이장이 오는 16일 개장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변이 발생 등 지속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야외 물놀이장 이용 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됩니다. 한편 신정 호수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휴장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15일과 16일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대학생 단편영화 수상작 상영회를 엽니다. 상영회에선 지난해 열린 천안 대학생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7편을 선보입니다. 관람 신청은 현장 접수나 사전 예매로 가능하며 사전 예매는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7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외암마을 건재고택에서 시와 호락하다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충남문화유산 콘텐츠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인 초청 대담과 시노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이상국, 신달자, 장석주 시인 등이 참여하며 시노래마을 대표인 신재창 가수가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최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참여는 시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이벤트 창을 통해 하면 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11일 나성중학교와 14일 금강보행교 일대 등 이달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현장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